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이제 열심히 청문회 준비하겠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죠. 그거는 야당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해군 법무장씨 무보직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인이다. 왜 저보고 반민족적이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 지 14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문 후보의 마지막 발언들 그리고 세 번째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명지대 신율 교수 그리고 천상철 정치부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4일 만에 결국 오늘 사퇴를 했는데 우리 신 교수님 그동안에 사퇴 주장을 좀 했었죠? 예. 네. 어떻게 간단히 평가 좀 해주시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사실은 한 개인이라고 볼 수 있죠. 총리 후보자지만 한 개인이지만 물론 불행한 일일 수도 있지만 총리 후보자는 선국 후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장기간 국정 공백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사실 막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늦었지만 어쨌든 용단을 내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첫째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던 점 역시 왜 이렇게 책임을 피해갈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전 후보가 됐습니다만 문창극 씨 본인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청주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함께 실제로 전국을 맡았을 때에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결과로 보겠습니다. 네. 문창극 후보자 상당히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13, 4분 정도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길게 이야기는 보통 잘 안 하는데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좀 압축해서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의 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오도된 여론이 국가를 흔들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 보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그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고난의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젊은 시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괜찮은 겁니까?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짧게 자른다고 했는데도 한 1분가량은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첫 번째 그 청문회를 못한 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을 토로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청문회까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청문회를 두 번이나, 이게 지금 김대중 정부 2012년이죠? 2002년. 2002년 때는 그래도 청문회를 하고 인준표결까지 갔었거든요. 두 번 다 낙마긴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청문회 절차까지 가지 못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상황 자체도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우리 문창극 이제 전 후보자가 됐죠. 이분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바로잡고 싶은 것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국회 때문에 청문회를 못 갔다. 예. 말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 많은 분들이 신성한 법적 의미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국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에서 인사 임명 동의안 요청서를 저희가. 이거를 국회에 제출을 해야만 국회에서 청문 절차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보내질 않았거든요. 이 임명 요청서를요. 그런 상태에서는 국회가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청문회 하겠다 말겠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법적 우리가 그 절차상으로 볼 때에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에는 사실은 우회적으로 문창극 후보자가 청와대를 향한 비난의 화살,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것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본인은 그래도 임명해준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걸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표결까지 가가지고 많이 되잖아요. 지금 그땐 정권 말기였었어요. 김대중 정권 때는. 근데 지금은 정권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 거기서 표결 가서 안 되면은 저는 조기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표결까지 가면 안 되고 청문회 못하고 욕먹고 욕먹더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청와대를 위해서도 좋고 여당을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에 그 보수 원로랄까요? 보수 진영 인사들이 1만여 명 정도 서명을 해서 청문회까지 가서 거기서 일단 해명할 기회는 줘야 된다. 천차장 지금 그렇게 좀 서명 운동도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숨죽여 있던 보수 진영에서 예. 너무 문창극 후보자를 몰아세우는 느낌이 강해지면서 이 대연합을 이제 시작한 건데 좀 이제 반격이 좀 늦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문창극 후보 살리기에 나서고 이러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문 후보자가 오늘 그 국회에 얘기를 한 것은 김무성 의원이나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같은 이 여당의 중진 의원들조차도 예. 사실상 좀 사퇴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계속 전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좀 상처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국회를 좀 이렇게 마지막에 좀 비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KBS 보도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됐거든요. 이제 문창극 후보자는 이제 특정 부분만 이렇게 좀 짜집기 한 거 아니냐. 왜곡 편집 보도를 했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그걸 다시 한번 KBS도 반론했어요. 문창극 네. 후보자의 대표적인 발언만 보도한 것이고 왜곡이 원래 아니다. 보도라고 예.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핵심 사항을 보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 문제가 됐으면 연이어서 그 보도를 보완하는 과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많은 곳에서 토론도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이렇게 크게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문회에 대해서는 좀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이 신일 교수님 말씀이 오르시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청문회에 가지 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문창극 전 후보에게 청문회를 갈 수 있는 길을 봉쇄해버린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원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국회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서는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지명철회와 거의 가까운 전임 정치의 예. 근데 그동안에 지금 여야 뭐 할 것 없이 지금 중도 사태가 맞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야당, 네. 특히 야당에서는 국민청문회는 끝났다. 이렇게 해놓고서 다시 또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안 보낸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것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건 이런 상황에까지 잘못됐다는 갔을 얘기가 때는 아니에요. 갔을 때에는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이분은 내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주목하는 분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가 주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역시 여론의 검증을 거쳐보니까 문제가 있다더라. 사실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걸러지고 난 다음에 혹시 문제는 없을까라고 해서 마지막에 점검하는 순서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처음 기초적인 것부터 아예 안 되고 시작하는 그러한 인물의 어떤 이 추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었고, 그래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의 기능 자체를 넘어가기 전에 정말 공주에서 어떤 이 중요한 일을 맡는 분들을 추천하고 또 임명할 때에는 사전에 검증이 정말 철저하게 필요하다 하는 게 확인된 거죠. 제 말씀은요. 네. 그 대통령이 그 임명 동의안을 보내지 않은 거는 잘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청문회를 못 나간 걸 국회 탓으로 돌리는 문창국 후보자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얘기 지적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 자기를 임명했던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 아닌가. 전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안 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거죠. 느낌을 받았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청문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청문회가 개인의 해명을 듣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네. 청문회라는 것은 사실은 수많은 자질 검증을 거쳐온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자질 테스트를 하는 장소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아니 언론이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느냐? 당연히 언론이 검증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언론 검증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면 청문회에서 그것이 도움이 돼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언론이 검증을 왜 했느냐는 그런 발언 좀뭐 곤란한 얘기. 예. 예. 좀 미국에서도 뭐 언론이 얼마든지 사전에 하죠. 예. 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이제- 그만두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명 처리하기도 하고. 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문창극 씨 개인에게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것을 네.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이 안 된 거죠. 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보수 진영이랄까요? 그동안에 이제 서명 운동도 하고 했던 분들이 이번 결정으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를 좀 철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보수 진영이라는 표현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보수 중에서 일부가 그런 거고요. 네. 또 상당수의 합리적 건전한 보수, 물론 이분들이 또 합리적 건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상당수의 보수들은 또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을 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7대3, 아주 많이 잡아야 6대4의 사회입니다. 보수가 더 많은 사회인데 실제로 70%가 되는 그러한 국민들이 문창국 후보자를 적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에는 상당수의 보수 진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 보수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까지 그거는 조금 좀 보수정권에 지나친 대한 건 지지철의 아닌가라는 문제만이 생각을 문제 또한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상당히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거죠. 우리 문창극 후보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옥중서신을 거론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신앙 고백은 해도 되고 나는 안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얘기하고 예. 싶지도 않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얘기했던 발언 내용, 신앙과 무관한 부분, 예를 들면 윤치호의 일기를 자주 인용을 하는데 보통 인용을 하게 됐을 때 그걸 비판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 계속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몇 번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친일파의 일기를 인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신앙하고는 무관한 얘기죠. 신앙의 얘기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해 살다가 겪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얘기로서의 실현이죠. 근데 본인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그러한 각도를 보자면 이번에 겪게 되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일깨우는 게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창극 후보자 조부가 문남규 이분이 이제 건국훈장의 애국장을 받은 분이다. 천사장. 그래서 이제 아직 그게 국가보훈처에서 최종 확인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네. 확인을 해다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보훈처가 어저께 갑자기 추정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밝혀주면서 논란이 예. 좀 됐습니다. 보훈처가 아직 정확한 내용도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한번 발언이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난 친일파가 아니다. 친일이 그렇죠. 절대 그걸 강조하기 강조하려고 하는. 위해서 네. 조부의 이제 함자를 꺼내 들었는데
이 여론에서는 오늘 네티즌들이 또 자주 찾은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네.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이 물러나는 마당에 또 조부 이름까지 들춰내는 게 과연 또 옳은 것이냐 또 이런 발언 지적도 네. 노은처가 잘못한 거죠. 이런 걸 추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조부를 둔 분이 이때까지의 발언과 행적은 부끄럽죠. 아니요. 근데 저는 시기가 좀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조부께서 왜냐하면 오늘 문창 후보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3.1운동 때 만세를 부르시다가 돌아가셨던 가족사를 아버님 문자, 터기자, 주석석자 아버님으로부터 듣고 자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와 안창호 선생을 존경한다라는 얘기 이전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는데 나를 친일로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다면은 제가 볼 때에는 그때 오히려 좀 반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제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하니까 지금 이게 좀 헷갈리는 알겠습니다. 저 문창극 후보자 어쨌든 이제 조부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인지 최종 확인은 또 별도로 개인 가족 차원에서 아마 본인이 해결을 하지 않을까 싶고.